북한이 이번엔 비무장 지역에 다시 군을 주둔시키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총참모부가 오늘 아침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의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명시하진 않았지만 북한이 남북 병합을 위해 군사적 가치를 포기했던 대표적인 지역들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성은 유사시 북한군이 서울까지 최단 거리로 침투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로 정예 부대들은 물론 이 주력 탱크가 배치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들어서면서 이 부대가 후방으로 빠졌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2년 전엔 이곳에 남북 간 소통의 상징인 남북연락사무소가 세워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무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고 군까지 다시 들어선다면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금강산 관광지역, 그중에서도 관광을 가려면 꼭 거쳐야 했던 북한의 고성항은 원래 북한의 동해 최남단 해군 기지였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본격화되고 이곳으로 남측 유람선이 드나들면서 폐쇄됐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관광이 중단된 지 10년째, 작년만 하더라도 이곳에 이렇게 다시 해군이 들어서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북한이 이 두 곳을 압박카드로 내세운 걸까요?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들,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숱한 좌절과 가혹한 이념 공세를 이겨내며 끝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대통령님의 용기와 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2000년 6월 15일 한국 전쟁 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지도자가 마주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두 지도자가 대화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가겠습니다. 네, 어제가 6.15 공동선언이 있은 지 20년이 됐죠. 어제 북한은 조용했습니다만 오늘 또다시 군 총참모부 명의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다시 군대를 진주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또 얘기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먼저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군사 재배치 문제는 잠시 뒤에 좀 다뤄보고요. 지금 화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기념사를 들었는데 김태일 기자, 이 넥타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뒷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메고 있던 이 녹색 넥타이, 이게 바로 20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 공동선언 합의를 하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죠. 손을 들면서 맸던 바로 그 넥타이입니다. 아, 지금 저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6.15 공동선언 당시에 맸던 넥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사후에 이 김홍걸 의원이 이제 집안 정리를 하다가 옷장에서 이제 저 넥타이를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다가 이제 제공을 했고 그 넥타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메고 20주년 축사를 이제 한 건데, 근데 저기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지금 보시는 이 화면,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이 영상 축사는 당초에는 원래 한 일주일 전에 녹화를 해놨던 거라고 해요. 미리 녹화해놨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김여정의 담화가 나오고 남북 관계가 지금 얼어붙으면서 다시 문구를 수정을 하고 그때 맸던 넥타이는 이제 돌려보냈겠죠. 근데 이제 다시 또 녹화를 해야 되니까 다시 받아서 메고서 다시 녹화를 한 그런 영상입니다. 이 얘기를 김홍걸 의원이 직접 했는데 같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사진을 보면은 이제 김정일 위원장하고 두 손을 맞잡고 만세를 부를 때 그때 착용하셨던 그 넥타이죠. 청와대 측하고 6.15의 의미 있는 것을 좀 하는 걸 협의하다가 나온 아이디어인데요. 저희도 이제 그 넥타이가 지금까지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2000년도에 쓰셨던 넥타이들이 따로 이렇게 옷장에 잘 보관이 돼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들여가지고 녹화를 했는데 또 북쪽에서 계속 말폭탄을 던지는 바람에 조금 메시지 일부 변경할 필요가 생겨서 돌려받았다가 다시 또 들여서 재촬영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전할 때 사용했던 이제 연대가 있습니다. 연대. 예. 저 연대가 바로 2년 전에 판문점에서 4.27 공동선언을 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연대라는 게 이렇게 저기 우리 단인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탁자인 거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원고를 올려놓을 수 있는 지금 보시는 저 탁자인데 저게 판문점에서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발표를 했대 썼던 그 바로 그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난 넥타이 그리고 2년이 지난 연대를 다시 사용했다. 4.15 공동선언을 이행을 하고 4.27 선언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다. 이런 분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맸던 넥타이, 물론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으니까 넥타이가 반짝반짝이지 않고 약간 조금 이제 색이 바랜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그 넥타이를 메고 또 2년 전에 썼던 판문점 선언에서 썼던 저기 테이블 연단을 그대로 사용한 걸 보면은 이번 6.15 20주년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좀 치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상황이 갑자기 꼬여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6.15 공동선언이라는 게 가진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20주년이라는 꺾어진 해, 이게 얼마나 기대가 컸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활용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동안에 쭉 이어져 온 과정도 있지만 최근에 대북 전단 이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냈던 것도 이 6.15 20주년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좀 바뀌기를 기대했던 그런 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김원걸 의원이 얼핏 얘기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쏟아진 북한의 말폭탄이라는 게 오늘까지도 이어졌으니까 어저께 6.15 선언은 사실은 좀 퇴색이 돼버렸죠. 만약에 남북 관계가 정상적이었다면은 어제 20주년 행사는 남북이 공동으로 판문점 내지는 도라산역에서 어딘가에서는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차고 있는 그 넥타이나 또는 연단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북한이 최근에 오늘까지 합하면 14일 동안이죠. 14일 동안 쏟아내는 말폭탄을 보면 정말 저질스럽기가 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20년 전에 넥타이를 찾아서 메고 또 2년 전에 했던 그걸 상기하면서 저런 연단을 갖다 쓰고 하는데 북한도 좀 그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20주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어떤 행사를 하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대신에 말폭탄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뭐 북한이 호응을 하진 않습니다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에서 말한 것처럼 김정일 위원장과 또 김대중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그런 남북 관계의 전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가는 길만 남았다. 후퇴시킬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호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서고 준비했지만 북한은 사실은 어제는 조용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오늘 또 다시 여러 가지 이제 군 참모부 명의로 여러 가지 얘기들 꺼냈는데 상당히 좀 조롱조의 얘기도 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가 이 독자 감상글 코너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한 댓글을 공개적으로 노출을 시켰어요. 저기에도 댓글이 달려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북한 매체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 댓글이 달리더라도 이 관계자 혹은 관리인만 댓글을 달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아마도 우리 민족끼리 측에서 단 댓글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독자 댓글이 아니라 이제 우리 민족끼리 운영진이 또 댓글을 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본인은 경기도 음악인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댓글을 달아놓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이 댓글이 어떤 댓글이냐면 이 문재인이 굴러들어온 평화 번영의 복도 차버린 것은 어느 대통령보다 훨씬 모자란 멍청이인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다라면서 이런 좀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독자 댓글인지 아니면 뭐 당국의 댓글인지 우리 민족끼리의 댓글인지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건 지금 대외 선전 매체에 댓글이 노출된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보는 대내 매체 노동신문에도 예. 이 똑같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예. 오늘 해설 기사를 통해서 이 모순적이고 허무맹랑한 소리만 늘어놓던 청와대가 뒤늦게야 삐라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 방안을 들고 나왔다면서 위기 모면을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예. 뭐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 남한의 어떤 징벌에 불벼락을 안기고 뭐 인간 땡땡땡들을 박멸할지 세계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라면서 좀 원색적인 비난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민족끼리가 북한의 대표적인 대외 선전 매체인 만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멍청이라고 이제 비판한 것은 굉장히 좀 불쾌하긴 합니다만 그게 댓글 형식,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 민족끼리 운영진이 썼겠습니다만 그래 댓글 형식이라고 해서 쓴 거는 나름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계산을 치밀하게 해서 너무 이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색적인 비난을 좀 하고 싶은. 만약 정말 그렇게 멍청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싶었으면 차라리 뭐 노동신문에 썼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거 피해서 좀 한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건 아주 좋게 해석한 거고요. 좋게 해석한 건가요? 예. 좋게 해석한 건데 사실상 그 전에 뭐 어떻게 보면 그 올해 예.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김여정이 등장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말폭탄 쏟아낸 예. 걸 보면 우리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말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그게 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동물들이란 말이에요. 예. 삶은 소부터 시작해서 뭐 돼지 그다음에 겁먹은 개 예. 전부 다 동물들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희화하고 그렇게 그냥 아주 혐오스러운 표현들을 쓰거든요. 예. 요즘에 대한민국의 시장에 가도 워낙 수준들이 높아서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북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고 남북한 간의 특수한 관계라고 한다면 서로를 갖다가 존중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예. 표현을 하고 말을 하고 해야지 우리는 그래도 지금 그런 말을 듣고서도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예. 북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소, 돼지, 개를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이 계속해서 욕을 듣다 보면 화나는 거예요. 예. 이것은 그 당사자고 화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고 있는 국민들이 예. 화나는 겁니다. 자신들이 볼 때는 자신의 최고 존엄이 김정은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봐서는 우리가 뽑았으니까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고 존엄이잖아요. 예. 자기의 최고 존엄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대통령, 특히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도 최고 존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존중해서 표현해 주기를 예. 바랍니다. 근데 이 북한이 우리나라 이 대통령을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게 뭐 이번이 뭐 처음은 아니에요. 이제 수없이 많았는데 과거에 이제 박근혜 또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 대통령들을 향해서 굉장히 수준 이하의 그런 행동들을 했잖아요. 뭐 굳이 뭐 비교를 하자면 지금보다도 더 심하게 했었어요. 그렇긴 하죠. 그러나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분명히 다른 게 예. 주변 여건과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양쪽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 예. 적대적인 관계에서 방금 자료화면에 살짝 나왔습니다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진을 좀 관역을 그렇게 만들었죠. 관역에 걸어놓고 쏘도록 했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뭐 쥐를 동원해서 예. 뭐 이렇게 조롱하는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러나 아까 처음에 나왔습니다만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예.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김정은 위원장 간에는 서로 상호 비방하지 말자 예.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확성기 철거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폐기되지 않았거든요. 폐기되지 않은 국가와 국가 간의 서로 약속인데 그게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우리 김일수 소장님 말씀처럼 상대의 존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 비난을 퍼부어대는 거는 앞으로 그러면 예. 앞으로 다시 대면을 할 때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 점을 좀 예. 애석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대통령을 존엄이라고 생각 안 하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 지금 뭐 김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오히려 더 의미 있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다수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예. 오히려 국민들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이 된 거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곧 우리 국민에게 쏟아지는 예. 비난이라고 우리 국민은 생각할 거예요. 그럼요. 예. 뭐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 북한 주민들처럼 뭐 최고 존엄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뽑은 대통령이니까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원색적 비난하는 거는 듣기 좋아할 우리나라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태희 기자, 어제 옥류관 평양 옥류관 냉면집 주방장, 냉면집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옥류관의 주방장까지 나서서 엄청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는데
오늘은 뭐 태권도인 또 뭐 불교계 스님들까지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예.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게 이제 불교계 인사인데 예. 조선 불교도 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라는 사람이 이 대외선전 매체에다 글을 기고를 했어요. 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서산대사는 악한들을 멸하는 것이 살생이 아니라고 하였다. 예. 불악기들에게 지옥의 모든 고통을 들씌우리라. 뭐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런 글을 기고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북한 태권도 감독 송남호 씨도 역시 대외 선전 매체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징벌에 손칼을 벼리고 있다 이런 제목인데 최고 존엄을 건드린 탈북자와 그를 두둔한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준엄한 철출을 안길 복수의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면서 정의의 주먹, 징벌의 손칼을 벼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방장에서 지금 종교계, 체육계 인사들을 가리지 않고 아마 이게 뭐 당국 제가 보기에는 당국에서 좀 이렇게 동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당국뿐만 이제 북한 당국뿐만 아니고 여러 인사들까지 동원을 해서 지금 대남 비방에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권선희 평론가님, 원래 이제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죠. 뭐 그렇죠. 모든 살생, 그러니까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뭐 식물은 아니군요. 예, 동물이라든지 살아있는 생명체에 살생을 금하지만 그래도 호국 불교라고 해서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때 우리 승려분들이 나서서 국가를 구한 지 그때의 살생은 좀 허용이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상황을 북한 승려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어쨌든 예. 종교가 갖고 있는 기본 개념은 평화예요. 어떤 종교이든 간에. 근데 생명 지금- 존중이고.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살생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살생이람은 바로 우리 국민들을 뭐 지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지금 과연 이 북한에서의 불교를 종교로 볼 것이냐라는 뭐 의문도 생기긴 합니다. 예. 규모가 상당히 작아요. 승려가 뭐 300여 명 정도고 신도도 만여 명에 예. 그친다고 하는데 사찰수도 우리와 비교하면 뭐 64개로 상당히 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직업인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문화재 관리인 안내인 역할을 하고 월급을 받고 예. 또 머리 삭발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지금 합니다. 화면 보니까 삭발 안 한 승려들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종교인을 생활인으로 보는 관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지주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은 일반 직업군과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만 보더라도 종교인이 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기보다 그냥 하나의 직업군, 생활인으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정말 제대로 된 종교인이라면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출퇴근하면서 월급을 받는군요. 예, 네. 북한의 승려분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김현수 시장님, 네. 이 좀 평양집, 그러니까 평양집이 아니라 냉면집, 예,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고 이 승려들까지 나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좀 보기 힘들었던 사람들까지 나서서 대남 비방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사태를 북한 내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좀 너무 과장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심각하게 보기도 예. 하고 뭐 과장된 측면도 있다라고 예. 봐야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4일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총참모부 발표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원됐던 사람들이 최초에는 단체들이 동원이 돼서 여성 계속해서 농민단체, 그렇죠. 노동단체, 여성 단체 그다음에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예. 청년 동맹 이런 단체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노동신문을 장악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개인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개인으로 넘어가서 태권도, 옥류관 주방까지 시작을 해서 드디어 종교단체까지 갔는데 예. 그 더 이상은 이제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총참모부의 발표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스스로는 굉장히 이것을 기회로 삼았다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단 보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예.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 한국 정부를 아주 압박을 해왔다라고 보는 거고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김여정을 예. 후계자로 등장시키는데 이 기회를 이용을 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유호정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군대를 다시 진출하겠다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개성공단과 지금 금강산 지역이 좀 유력하게 꼽히는 것 같은데 그곳에 원래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군이 입장문을 내면서 말한 이 비무장지대가 정확히 어디인지, 뭐 얼마만큼의 군대를 투입할 건지, 뭐 구체적인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말씀하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시설 이런 곳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금강산 관광이 되기 전
이 남한에서 이 금강산 관광을 가기 위해서 유람선을 타고 들어가는 예. 항구가 원래 해군 기지였다고 하고요. 예. 그런데다가 또 이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기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예. 개성공단이 들어서기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무장된 부대가 예. 배치되어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시 군대가 복귀됐을 가능성 이런 예. 것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이 담화를 내면서 예. 다음 단계 행동을 취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다음 행동은 총참모부, 군대에게 넘기겠다라고 예. 예고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3일 만에 총참모부의 입장문이 나왔잖아요. 이에 예. 대한 조치로 풀이되고요. 이 노동신문은 이 실제로 보복에 들어갔다라는 이제 문구가 예. 실제로 실렸더라고요. 앞으로의 또 조치가 남아 있는지 행동에 또 더 나가설지 이 부분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갑부대, 장갑차 부대를 다시 개성공단에 배치시키고 포병여단, 그것도 이제 우리 서울 수도권을 바로 겨냥할 수 있는 방사포 부대가 주축인 그런 사단, 여단을 개성공단 또 금강산 지역에 배치시키면은 사실 서울 불바다론이 다시 등장할 수 있고 굉장한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 그 총참모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에 예. 대해서 평가를 먼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발표 내용을 보면서 북한이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톤 다운 됐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연구가 다 되면 그다음에 이제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승인을 받겠다. 예.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고 승인 받겠다라고 예. 얘기한 게 굉장히 톤다운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평가를 먼저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군사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 예. 여기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산도 있고 개성공단도 있지만 예. 여기 이제 GP도 작년에 10개, 그렇죠. 예. 11개 이렇게 철수시켰잖아요. 폭파시키고. 예. 그 부분도 있는 거고 게다가 지금 JSA 같으면 공동경비구역이잖아요. 그게 권총 차도록 돼 있는데 권총도 지금은 안 찬단 말이죠. 이거 다 네 군데가 남북 합의에 의해 가지고 비무장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다가 이제 무장력을 넣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이 바로 개성공단 지역이 될 텐데 김여정이가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형체가 어떤 식으로 사라질지는 모르지만 그 사라진 지역에 원래 북한군이 주둔해 있었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실지 모르겠는데 개성공단에서요. 거기서 송악산 바로 뒤로 이 부대들을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포병 부대들을 보면 240mm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게 사거리가 40km, 60km입니다. 우리 서울까지는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1, 2km 뒤로 뺐다가 1, 2km 앞으로 오는 거 그거 자체는 별반 차이 없다. 그렇게 굉장히 의미 있게 이게 뭐 굉장히 큰 위협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저 방사포뿐만 아니라 300mm 방사포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도에 그렇게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많이 발사했는데 그거 300km, 400km 나가는 겁니다. 그 방사포도 그렇고 거기에 미사일도 그렇고 그런 건데 거기 1, 2km 앞으로 들어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개성공단에 이런 부대들이 들어오면 좀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있으실까 봐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 그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나 뭐 그 앞으로 전진 배차나 별반 차이 없다 이런 얘기죠. 송악산 뒤로 갔느냐 앞으로 왔느냐 그 차이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했던 분들, 많은 중소기업들 또 현대아산 같은 데는 글로 군부대가 진출하려면 거기 있던 기존의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 다 부셔야 되잖아요. 폭파시키고 거기 들어오는 거니까 다 우리 기업들의 손해로 오잖아요. 그런 거는 좀 염려가 돼요. 그렇습니다. 재개 가능성이 더 떨어져 버리거나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공단 조성을 위해서 방금 김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원래 있었던 부대들을 뒤쪽으로 뺐단 말이죠.
뭐 거리상은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과거에 통전항이었죠.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예. 북한이 가지고 있던 남쪽에 가장 근접해 있던 잠수함 기지, 고성항. 예, 고성항. 그걸 사실은 빼고 금강산 관광을 위한 예. 어찌됐든 이 노력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조치가 사라진다는 거는 다시 재개될 가능성을 훨씬 떨어뜨려 버린다는 점에서 예. 사실은 걱정을 주는 거죠.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총참모부 대변인이 얘기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에서 예. 군사력을 다시 넣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선지대, 그러니까 지상과 서남해상. 그러니까 NLL. 얘들은 예. 이제 북쪽으로 봐서는 서남해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서해오도를 포함한 예. NNL. 그 지역에서 구역을 개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있는 해안포나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는데 예. 이걸 이제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한국의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전단을 예. 날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죠. 주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제 전단을 날려보낼 예. 건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승인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가 예.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이 앞으로 향후 요 14일 동안에 우리 정부 또 그다음에 우리 예. 여당에서 수없이 많은 제안들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고 한국이 하는 것에 따라서 여기 성인이나 연구 이런 것들이 빨리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늦춰지거나 없어지거나 예.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지금 총참모부 대변인의 이 내용을 보면 예. 한국이 빨리 움직여라라고 하는 강한 신호를 예.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강력한 위협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승인을 받고 그리고 연구를 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런 행동에 옮길 거니까 아직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 오늘 총참모부 발표 내용 가운데는 이제 우리는 이제 대북 전단을 보내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우리 쪽으로 대남 삐라를 뿌리겠다 이런 얘기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대규모 대적 전단 살포 투쟁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군 차원에서 대규모 대남 전단을 뿌리겠다라는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눈에는 눈, 전단에는 전단 뭐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조만간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대목이고요. 예. 이에 대해서 통일부 관계자가 아직은 대남 전단 살포가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다. 이 전단 살포는 판문점 선언 합의 위반이다. 합의 준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게 원론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개성공단에는 남북 연락 사무소도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 남기고 왔던 여러 가지 공장, 기계 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강산에도 이제 금강산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총참모부의 이런 위협 발언이 그냥 위협에서 그치기를 좀 간절히 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 핵항모 세 척이 동시에 태평양에 전개가 되는데 미국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사실 이거는 이번에 북한의 이런 강경한 움직임과는 무관하고 사실은 이제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금 북한이 강력하게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 이제 이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것은요. 예.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전에는 다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컨틴전시가 되면은 달라지지만 예. 그렇지 않으면은 3개월 전에 모든 것들이 계획이 되어서 예. 이것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굉장히 예. 상황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항공모함 세 척을 이쪽 지역으로 배치하는데 예. 이게 지금 이제 묘하게 한 14일 동안에 있는 북한의 말폭탄하고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뭐 언제라도 임무를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방부하고 미국의 국무부가 동시에 예. 북한에 대한 경고를 했다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군사적 위협도 있고요. 또 이 전단지 살포, 또 삐라 살포와 같은 그런 선전전 대결도 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